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반도체 그리고 수출 관련된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다양한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TSMC에서 실적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여전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확인된 20일까지의 수출에서도 반도체가 세 자릿대 성장률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꺾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7월 수출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의 금액을 보게 된다면 54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에는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2%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업일 수가 전년보다 하루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 자체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전체 수출 금액을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7월 동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잘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출을 하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파이가 커졌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주요국의 수출 동반 증가율을 보게 된다면 중국이 무려 94%가량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베트남이 82%, 대만이 41%,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나 30%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금액이 무려 51%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여러 국가를 향해서 수출의 그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모든 업종이 다 잘한 것은 아닌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22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80% 세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전체 수출 비중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에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컴퓨터 주변 기기가 231% 증가했고요. 석유 제품이 3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수출 물량을 보게 된다면 전체 수출 물량 지수보다 컴퓨터, 전자, 광학 기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AI의 시장 성장성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이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승용차 수출이 10%가량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도 9%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자동차의 수출 데이터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고 이거 역시나 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호조에서 중요한 건 가격만 오른다는 것이 아닌데요. 반도체 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의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당연히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물가 자체가 36%가량 증가를 하면서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맞습니다만 2분기 수출 물량 자체도 증가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이고요. 두 자릿대 증가율을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19.1%가량 증가했는데요. 단순하게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단가가 올라서 수출의 금액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물량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의 데이터의 증가 폭이 훨씬 더 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출 물량의 그래프의 상승폭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수출의 금액이 상승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판매를 원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물량 증가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분화돼서 보게 되면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품들의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SSD나 컴퓨터 부품의 수출 물량도 증가했고요.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상용이 되는 1차 금속의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단순하게 반도체 물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이 수출 데이터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설비 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기업들이 이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건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던가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률을 보게 된다면 2026년 들어서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설비 투자가 지난해보다 6.9%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무려 5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반도체를 제외한 자본재 수입 역시나 두 자릿대 증가세를 그렸다는 건데요. 단순히 반도체 그리고 기계류의 중심 투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투자 자체가 제조업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여전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글로벌 IB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12개월 선행 PER이 약 4.4배 정도이고요. SK하이닉스는 4.7배 정도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는 한 10배 정도였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구간 절반보다 더 아래에 있는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특히나 LS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극단적으로 지금보다 영업이익률이 절반가량 줄어들더라도 저평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피의 PER 역시나 지금 역사적인 하단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7년부터 쭉 보게 됐을 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지금 코스피의 PER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선행 PER은 현재 구간 5.55배 수준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이 6배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위기랑 지금이 지금 시장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에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유가증권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그 우려하는 것보다도 반도체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데이터 숫자를 잘 산출해낸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밸류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낙폭이 과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강하게 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약할 것이다. 초과 수익이 그것보다는 조금은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외 업종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근거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전망치가 절반으로 줄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LS증권에서는 지금 반등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코멘트를 함께 달았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22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 알파벳의 실적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반도체 기업들 반등의 핵심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구글 클라우드 성장이 지속되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이 돼야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근거가 되고 이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여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캐펙스 가이던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지속하거나 확장하는지 그 여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증권에서는 당장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속도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실적과 투자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지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